선생님,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그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고치려 하셨던 순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정작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몰아붙이셨는지 모를 것입니다. 빈틈없이 살아오셨지만 그만큼 마음 편히 쉬어본 날은 많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늘 여유 있고 단정해 보였겠지만 그 단정함을 지키기 위해 선생님 혼자 얼마나 애쓰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완벽하게 해내려 했던 선생님이 이제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하반기 그 여유가 선생님께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줄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반기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먼저 정유생 박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은은한 촛불 같은 불이 맑고 단단한 보석 같은 쇠를 비추는 형상입니다. 정화, 은은하지만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불의 기운. 유금, 잘 다듬어진 보석처럼 맑고 단단한 쇠의 기운. 불빛이 보석을 비추듯 선생님은 매사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살피는 섬세함을 지니셨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고든 심지를 품고 계십니다. 빈틈없이 챙기고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이 강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끝까지 붙잡고 고치려 하셨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엄격하셔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애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흐트러짐 없이 살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번 2026년은 병 5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선생님의 촛불 같은 기운과 비슷한 불기운이 하늘에서 겹쳐 들어오면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되거나 경쟁하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형제나 동료와 마음 쓸 일이 잦고 사람 사이에서 신경 쓸 일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져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날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접어들면 흙의 기운이 그 뜨거운 불을 끌어안아 서서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거두어드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 이미 잘해오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8월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금의 기운은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기운이라 유난히 반갑고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서나 부동산과 관련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흐름이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11월과 12월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가족과 관련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운 해였다고. 이번 하반기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의 말 속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번 하반기에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자꾸 무언가를 함께 하자며 부추기는 사람이라면 이번 하반기만큼은 한 발 거리를 두고 지켜보십시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이 예상보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늘 곁에 있던 가족이 가장 큰 귀인이었다는 것을 이번 하반기에 새삼 느끼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하반기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유생 닭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재물운은 들어오는 문도 넓어지지만 나가는 문도 함께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유생 선생님께는 특히 가까운 사람과 돈이 얽히기 쉬운 기운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동업 제안이나 함께 투자하자는 권유, 형제나 친구의 부탁이 들어올 수 있으니 의리에 못 이겨 끌려가지 마시고 신중하게 살펴보십시오. 평소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마음에 잘 모르는 분야라도 자신 있게 뛰어들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만큼은 익숙하고 잘 아는 분야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7월과 8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큰 결정은 잠시 미루십시오. 9월부터는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부동산이나 문서 문제가 이 시기부터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정리하시려는 분들은 8월 이후 특히 9월과 10월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가격을 낮추지 마십시오. 값을 잘못 부르신 것도 시기를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이번 하반기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10월에는 욕심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확실하다며 투자를 권하거나 크게 벌일 것을 재촉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지금 아니면 없다는 말에는 특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11월과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자녀나 가족을 위해 재산을 미리 정리하고 나누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쥐고 있으려 하기보다 미리 나누어 주시면 오히려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새로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지혜롭게 지키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맑은 보석이 뜨거운 불기운을 만난 해인 만큼 몸의 진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유생 선생님들은 화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폐, 피부, 혈압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원연의 뜨거운 불기운이 더해지면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울 수 있습니다. 머리로 열이 오르고 어지럼증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완벽하게 해내려 애쓰시는 만큼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넘기신 날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조금 아파도 해야 할 일부터 끝내야 한다는 마음에 병원 가는 것도 뒤로 미루신 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7월과 8월에는 특히 호흡기와 피부 건강, 혈압 변화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배나 도라지처럼
진액을 보충해주는 음식을 챙겨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걷기 운동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만 굴리면 날카로워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천천히 걸으면 그날 선 생각이 발끝을 타고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긋하게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멀리 걷는 것보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몸의 기운이 한결 안정되지만 눈 건강과 혈액순환은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찬바람에 피부와 호흡기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외출하실 때는 운전이나 이동 중 사고에도 평소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작은 통증이 쌓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하반기만큼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줍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지켜온 것들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잘 걷고 잘 쉬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제 정유생 닭띠 선생님만을 위한 하반기 생활 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선생님의 맑은 금의 기운을 뜨거운 불기운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다리미와 다림질 보드를 정리하십시오. 불과 금속을 함께 다루는 자리인 만큼 이곳이 정갈해야 병원연의 뜨거운 기운도 이롭게 작용합니다. 사용 후에는 완전히 식혀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도 함께 들여보십시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손톱 관리 도구함을 정리하십시오. 작은 도구 하나하나를 가지런히 정돈하는 습관이 선생님의 섬세한 기운을 더욱 맑게 지켜줍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알람 시계에 건전지를 교체하고 시간을 정확히 맞춰두십시오. 정확하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선생님의 하반기도 정확한 흐름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향초나 캔들을 보관하는 자리를 정리하십시오. 불을 다루는 물건일수록 안전하고 정갈하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물병이나 텀블러를 깨끗이 세척하십시오. 맑은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과 함께 이 물건들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 보십시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안경 닦기 천이나 안경집을 정리하십시오. 맑게 보는 눈만큼 그것을 담는 물건도 정갈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반챙골이나 재봉 도구함을 정리하십시오. 작은 바늘 하나까지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해 보십시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온도계나 습도계를 점검하십시오. 집안의 온도와 습도를 살피는 작은 관심이 몸의 건강도 함께 지켜줍니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파우치 속 작은 손거울을 깨끗하게 닦으십시오. 맑은 거울에 비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애쓰고 계신다고 짧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열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이번 하반기의 운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정유생 닭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빈틈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내려 했고 작은 약속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정작 자신에게는 쉬어갈 틈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끝까지 붙잡고 고치려 하셨고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오셨습니다.
겉으로는 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어 보였지만 그 완벽함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디고 계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오신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빈틈없이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섬세함이 있었기에 지금 선생님 곁에 남아있는 신뢰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보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견뎌온 그 시간들이 지금의 맑고 단단한 선생님을 만든 진짜 재료였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늘 완벽하려 애쓰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로소 여유를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번 하반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너그러움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십시오. 남에게는 늘 너그러우셨으면서 정작 선생님 자신에게는 그 너그러움을 좀처럼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아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해야 사랑받는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여유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너그러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남은 흠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마저 끌어안을 줄 아는 사람만이 가진 진짜 여유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번 하반기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완벽함 대신 여유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빈틈없이 살아오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번 하반기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맑은 마음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